난파된 배의 목재를 사용하고 양털로 만든 집. 오늘 여러분은 집을 짓는 완전히 새로운 방법이 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는 스탠리라는 인구 3,000명의 작은 도시에 와 있습니다. 이곳은 포클랜드 제도의 수도로 말비나스 제도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도시의 어떤 사진을 봐도 가장 먼저 느끼는 건 집들이 우리와 전혀 다르다는 점입니다. 집들은 나무로 지어졌고 지붕은 알록달록한 색깔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며칠 지내본 결과 한 가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집들이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흥미롭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지금 자연이 바다에는 아주 후하게 베풀었지만 땅에는 그렇게 친절하지 않았던 곳에 와 있습니다. 스탠리는 대륙, 즉 아르헨티나 남부에서 대략 70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이 남아메리카 지역에는 큰 도시가 전혀 없습니다. 여기서 가장 가까운 수도는 우루과이 몬테비데로, 브라질까지 약 1800km 떨어져 있습니다. 이는 상파울루와 살바도르 사이 거리와 비슷합니다. 요약하자면 저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 진짜 아무것도 없는 곳에 있습니다. 이 바다에는 온갖 동물들이 다 있습니다. 물고기도 많고 고래, 여러 종류의 펭귄, 바다사자, 바다코끼리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섬의 관광을 움직이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육지에서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여기는 정말 춥고 겨울에는 거의 0도, 여름에는 15도 정도입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계절이 바로 여름입니다. 그리고 바람이 많이 붑니다. 정말 강한 바람이 불고 땅이 거의 없고 돌과 모래뿐입니다. 그래서 풀만 조금 자라고 토종나무는 전혀 없습니다. 자연적으로 자라는 나무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서도 집 근처에는 나무가 몇 그루 있긴 하지만 쓸만한 나무는 아닙니다. 뭔가를 짓기 위해 쓸 수 있는 목재가 아니에요. 결국 집을 짓기 위해 남는 건 돌뿐인데 여기 돌들도 좋지 않습니다. 너무 단단하거든요. 그래서 누가 돌을 깨려고 하면 도구가 망가지고 겨우 깨더라도 유리처럼 산산조각이 나서 쓸만한 모양이 안 나옵니다. 쓸 수 있는 재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곳에 살기로 한 사람들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항상 외부에서 다른 곳에서 건축 자재를 들여와야 했죠. 이런 이유로 우리가 여기서 보고 있는 거의 모든 것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재료, 즉 목재와 강철로 만들어졌습니다. 목재는 매우 다재다능하고 여러 용도로 쓸 수 있으며 운반도 쉽기 때문입니다. 돌, 벽돌, 강철과 비교하면 훨씬 얇은 판재로도 잘 활용할 수 있는 재료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곳에서는 약간 대체 재료들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도착했을 때 정말 눈에 띄었어요. 지붕들이에요. 거의 모두가 색색이고 전부 같은 재료로 만들어진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건 아연 도금 강판이거든요. 아연 도금이라는 건 강철 겉면에 아연층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밝은 회사액을 띠고 있고 이게 녹이 좀 덜 슬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아, 이제 제가 녹을 외우고 여성형으로 말하네요. 맞죠? 그런데 여긴 아연을 노출하지 않아요. 지붕을 눈에 띄는 색으로 칠하는 전통이 이 모든 매력을 만드는 거예요. 저는 이 색색의 지붕이 어디서 왔는지 찾아보니 농장마다 다른 색으로 칠했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엔 지붕을 칠하는 게 중요했어요. 눈으로 덮여도 바다에서 집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죠. 요즘 이곳엔 눈이 거의 없고 배들은 GPS를 쓰며 농장에 사는 이도 드뭅니다. 그래도 색색의 지붕은 여전하죠. 왜냐하면 그 지붕이 집에 개성을 주고 집에 매력을 더해줬으니까요. 요즘에는 아주 어두운 지붕을 쓰는 새 건물도 많지만요. 어두운 지붕이 집을 더 따뜻하게 해줘서 난방비가 적게 들어요. 길을 걷다 보면 더운 나라에는 없는 다양한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런 식물이나 채소를 키우는 온실이에요. 겨울에는 거의 아무것도 버틸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집 뒤뜰에 이런 온실을 자주 볼 수 있어요. 가끔은 이것처럼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가끔은 예쁜 유리 온실이 있기도 해요. 게다가 예전에는 배의 천창, 즉 갑판에 있는 유리 부분을 이용해서 뒷마당에 작은 온실을 만들었다고 해요. 여기서 자주 볼 수 있지만 제가 처음 보는 작은 창고 같은 건물이에요. 터널처럼 생겼죠. 이름은 아브리고인데 여기 사람들 말로는 제1차 세계대전 말기에 캐나다 출신 엔지니어가 발명했다고 해요. 하지만 이 작은 창고들이 이곳에 들어온 건 2차 세계대전 때였어요. 영국군이 이런 창고들을 많이 지었고 그게 결국 남게 된 거죠. 이 군사 건축물의 큰 장점은 아주 단순한 뼈대를 만들고 그 위에 강철판을 덮는 방식이라 운반도 쉽고 건설도 매우 빨랐다는 거예요. 여기는 차고, 작업장, 닭장, 창고로 쓰였고 80년, 이 지난 지금 일부는 무너지고 일부는 잘 보존되어 있어요. 재미있는 점은 이런 것들이 선문화에 녹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것처럼 보이는 대피소도 있어요. 여기 집들은 담장이 없고 낮은 울타리만 있는 걸 눈치채셨을 거예요.
그만큼 이곳이 정말 안전하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우리에게 집 현관문을 잠그지 않고 때로는 슈퍼마켓에 갈 때도 차를 앞에 켜둔 채로 둔다고 말해줬어요. 여기 하이럭스처럼 시동이 켜진 차 안에 아무도 없어요. 공사장 앞에도 공구를 그냥 두고 가는 경우가 많죠. 이런 작은 울타리만 있어도 사생활 보호에 충분할 것 같아요. 집이 지어진 방식은 브라질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이건 나무 뼈대에 단열재를 채워 추위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재료예요. 요즘에는 주로 유리 섬유나 앞면으로 만드는데 이건 굉장히 푹신푹신한 재료예요. 마치 자켓 안감 같죠. 그리고 이건 유리를 녹이거나 암석을 녹여서 아주 가느다란 실처럼 만들어 쌓아 올려서 만듭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많은 곳에서 이 충전재를 양모, 그러니까 진짜 양털로 만들었다고 해요. 이 근처에는 양이 정말 많으니까요. 이 군도 전체에는 약 40만 마리의 양이 있다고 추정되는데 이건 주민 한 명당 약 100마리의 양이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 단열재가 정말 멋지네요. 이 반사 부분이 열을 안쪽으로 다시 보내줍니다. 자, 먼저 나무 뼈대를 세우고 그 다음에 속을 채우고 그 위에 나무 판자나 바람을 막아주는 보호재를 덧댑니다. 여기서는 매트를 사용한 뒤 나무로 마감에 닿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보는 곳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째, 나무는 관리가 많이 필요하고 둘째, 불이 쉽게 붙는다는 거죠. 여기는 추워서 사람들이 불을 많이 피웁니다. 참고로 굴뚝은 벽돌로 만드는 드문 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집의 내부 일부를 때때로 강철판으로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이 집에서도 세 가지 다른 종류를 볼 수 있어요. 저 뒤쪽에는 매끈한 아연도금 강철이 있고 위에는 물결문의 아연도금 강철이 있으며 바깥쪽에는 나무를 흉내낸 재질이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더 이상 그렇지 않아요. 내부에는 드라이월을 사용하는데 그건 브라질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석고로 된 벽이에요. 나중에 페인트 칠을 하면 그게 어떤 재질로 만들어졌는지 더 이상 알 수 없게 되죠. 그리고 바깥쪽에는 이것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보면 나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도 나무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건 나무가 아니라 섬유 시멘트판이에요. 브라질에서 물결 모양의 지붕재로 쓰는 그 재질과 비슷한데 여기서는 나무처럼 보이게 만든 거예요. 건축자재 상점에 가보니 이 판들은 이미 칠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불에도 잘 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기 사람들은 유지관리가 거의 필요 없어서 정말 좋아해요. 가끔 한 번씩 두드려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정말 멋지다고 생각하는 또 다른 점은 이게 정말 빨리 지어진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 집의 주인분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두 사람이 6개월 만에 집을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마저도 주인분이 설계까지 직접 하셨기 때문이에요. 여기 있는 많은 집들은 이미 키트 형태로 구매해서 완제품으로 도착하고 그냥 조립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주인분은 집을 직접 설계하고 누군가를 고용해서 지으셨대요. 네, 설계도를 맡겼지만 원하는 점은 직접 전달했어요. 이 집은 키트가 아니에요. 다른 집들처럼요. 그리고 저희는 이 집을 샀어요. 바로 이 전망 때문에요. 네, 전망이 참 멋지고 이게 바로 바닥 씨앗이에요. 아, 저는 이걸 뒤에서 본 적이 없어요. 며칠 동안 이게 무슨 재질인지 이해하려고 애썼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매장에 가서 다양한 색상과 기타 예시들을 볼 수 있었어요. 이거 정말 예쁘네요. 진짜 나무처럼 보여요. 제가 여기서 읽은 이야기 중에 이런 키트하우스는 아주 오래전부터 팔렸다고 해요. 100년도 더 전에 사람들이 집을 짓기 위해 키트를 샀대요. 그리고 그 키트는 배로 배송됐다고 해요. 몇 달이나 걸려 도착했지만 가끔은 마누알 두 문도 없이 오기도 했대요. 집을 산 사람이 그걸 못 받았을 때 얼마나 당황했을지 상상해보세요. 그것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까요? 난방은 별도 챕터로 다룰만 해요. 여기선 이런 난방기를 사용해요. 내부에 흐르는 물의 양을 이 작은 밸브로 조절해 난방 온도를 맞출 수 있어요. 어떤 나라에서는 온수가 거리에서 바로 들어오기도 해요. 그래서 도시 전체에 온수망이 있지만 여기서는 그렇지 않아요. 각자 자기 집에서 직접 물을 데워야 해요. 이건 디젤이나 등유로 작동해요. 여기서 만난 가이드가 우리에게 말해줬는데 이 등유는 항공용 등유이고 근처에 있는 군사기지에서 온다고 해요. 연료의 유통기한이 지나면 사람들에게 팔아서 물을 드는 데 쓴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건 약간 도시 전설 같은 이야기더라고요. 관광객들에게 들려주는 그런 이야기요. 왜냐하면 등유는 주유소에서 주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집 뒷뜰에는 여기 있는 것과 똑같은 초록색 저장 탱크가 하나씩 있어요. 가끔씩 연료 탱크 트럭이 지나가며 각 집에 연료를 채워줘요. 이 모든 것이 지금도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약 200년 전 이 마을이 생겼을 때만 해도 물건을 구하는 게 훨씬 더 어려웠어요. 그래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재활용했죠. 예를 들어 목재의 대부분은 난파된 오래된 배나 항구에서 해체된 배에서 가져왔어요. 우리는 옛날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은 일종의 박물관처럼 예전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보여주는 곳이에요. 거기서 우리는 벽에 배의 도초로 만든 요람을 발견했어요. 그들은 단열 개선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썼어요. 양털뿐만 아니라 풀도 있었고 심지어 신문지도 있었어요. 그런데 양털이라고 말하는 건 좀 중복 표현이죠. 당연히 털은 양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하지만 방금 전에 암석면, 유리섬유, 알파카털, 염소털, 캐시미어, 심지어 토끼털, 앙고라 또 있다고 말했잖아요. 하지만 여기서는 오직 양털만 사용해요. 불에도 마찬가지고요. 쉽게 탈 수 있는 연료가 없었어요. 그래서 방법은 이걸 사용하는 거였죠. 바로 토탄이에요. 이건 썩은 유기물, 가지나 죽은 식물의 잔해가 쌓여서 만들어진 거예요. 멀리서 보면 이게 그냥 흙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한 조각을 떼어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건 쌓인 유기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오랜 세월 동안 여기서 썩어간 마른 잎사귀들이에요. 굉장히 가볍고 다공성이에요. 사람들은 이걸 꺼내서 마당에 말려뒀다가 나중에 불을 피울 때 썼대요. 엄청 지저분해졌다고 하지만 그때는 그게 전부였죠. 그리고 집 뒤쪽에는 사람들이 닭이랑 돼지를 키우고 또 먹거리를 위해 텃밭도 가꿔야 했어요. 마지막으로 여기서 조사하면서 알게 된 걸 하나 얘기해 줄게요. 만약 이걸 몰랐다면 끝나고 좋아요 한번 눌러줘야 하는 거 알죠? 거의 모든 집 입구에는 이렇게 작은 방이 하나 있어요. 이 방의 역할은 누군가 문을 열 때 추위나 바람이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거예요. 이 공간은 집에 들어가기 전 옷을 갈아입거나 재킷, 부츠를 벗는 곳이에요. 포르투갈어로 베스티불로라고 부르는데 이유를 아세요? 봐요. 옷을 벗거나 입는 곳, 즉 옷을 입는 장소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맞아요. 베스티불로는 베스티불라르와도 관련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건물이나 빌딩의 모든 입구 공간을 베스티불로라고 부르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대학교에 들어가기 위한 시험을 공식적으로 입구 시험, 즉 베스티불라르 시험이라고 부르죠. 이거 알았으니까 좋아요 한번 눌러줘야겠죠. 제가 양털이나 배의 잔해 같은 대체 재료를 썼다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실망하셨던 것 같아요. 양털이나 배의 잔해가 대체 재료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이건 1933년에 만들어진 활인데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대체적인 재료로 만들어졌어요. 2마리의 흰인 수염고래 턱뼈입니다.